네, 저기 두 번째 마지막 수술이 2014년 12월 달에 하신 걸로 봐서 지금 한 거의 2년 가까이 좀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고 계셔서 너무 속이 많이 상하시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셨을 것 같은데, 일단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그 병명에 구애받지를 마시고 왜 이런 증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원인을 근본적으로 조금 찾아보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일단 허리가 아픈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협착증 같은 경우는 뭐 요통보다는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걷기가 많이 힘들어지는, 점점점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그 거리가 짧아져서 결국에는 정말 열발자국도 못 걷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신 것 같은데, 일단 척추관 협착증이 맞는지, 아니면 혹시 디스크하고 약간 감별을 조금 더 자세히 해야 되지 않는지, 아니면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 있지 않은지 좀 원인을 조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앞에서 원장님께서 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척추의 뭐 모양이나 일단 김치찌개 얘기, 찌개 얘기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아프신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는 많이 드물지만 좀 불필요한 수술을 한 경우도 사실 간혹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협착증 수술의 적응증은 일단 먼저 하지 마비감이 너무 심해서 보행이 너무 곤란한 경우, 그다음에 신경이 눌려서 아예 대소변 증상까지 심해서 뭐 대소변을 참을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소변 장애까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척수가 손상된, 뭐 하지가 너무 무력해서 힘이 너무 없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아니면 사실 수술보다는 보존적인 치료, 예를 들면 뭐 양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 그다음에 한방에서 할 수 있는 침이나 약침 치료, 뭐 한약 치료 다 해보시고 마지막에 안 됐을 때 수술을 하신 것 하셔야 되는데, 일단 수술이 조금 두 번이나 걸쳐서 해도 효과가 없는 거는 과연 그게 수술 적응적이었는지 조금 의심을 조금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했는데도 또 이제 정확한 수술을 했는데도 아픈 경우를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좀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수술을 처음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통증이 심해진 경우는, 사실 협착증은 디스크는 급성적으로는 디스크하고는 달리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에요. 척추나 척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이런 것들이 퇴화가 되면서 굳어서 그게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증상인데, 이 퇴행성 변화로 어느 정도를 긁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퇴행성 변화가 계속이 되면서 다시 또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사실 이거는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계속 퇴행성 그 질환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밖에서 이렇게 근육이나 살을 째면 흉터가 나듯이 안에 뭐 근육이나 인대, 그다음에 신경 조직에도 생채기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피부에도 상처가 나면 그 상처 부분이 굉장히 딱딱하고 이완이 잘 안 되고, 혹은 조금만 스쳐도 더 아픈 어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조직 안에서 그런 생채기가 났다면 그 생채기 때문에 다시 2차적으로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술 전에 굉장히 신경이 심하게 눌린 경우는 신경 자체가 굉장히 스크래치가, 상처가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다 정리를 하고 신경이 눌리는 거를 이렇게 걷어냈어도 신경 자체가 손상이 된 경우는 사실 수술을 했어도 그렇게 100% 호전이 되지를 않아서, 이 3가지 중에 하나의 경우라면 사실 수술이나 어떤 다른 2차적인 보존적인 요법에도 갑자기 좋아지시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지금 현재 증상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침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하고 그 주변의 조직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약침, 봉침 같은 거 직접 그 통증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 양방에서 쓰는 주사액과는 달리 한약에서 추출한 이런 약침액은 전혀 뭐 인체에 해하거나 무슨 습관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약침 치료 조금 꾸준히 받아보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한약으로서 약간 뼈나 인대를 강화하거나 좀 주변에 기혈순환을 조금 도모를 해서 회복이 좀 잘 되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요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운동요법을 하실 때 너무 무리해서는 하지 마시고 본인의 수준에 맞게 조금씩 근육이나 주변의 그 인대를 조금 이완시킨다는 그 정도로 조금 운동을 하시고, 혹시 이제 추나요법을 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나요법을 너무 강하게 세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자극이 돼서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추나요법이 이완 추나요법이라 그래서 굉장히 추나 전문가 한의사 선생님한테 가셔서 조심스럽게 추나요법을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협착증은 따뜻하게 하면 좀 증상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온열요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혹시 디스크까지 같이 겸한 경우에는 견인치료 같은 치료를 조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너무 걷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우울해해서 아무런 치료도 포기하고 수술이 뭐 마지막인데 수술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혹시 나는 뭐 포기하고 계시지 않는가 좀 걱정이 되니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인 찾으시고 차근차근 그 치료를 조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환자분도 거의 20년 가까이를 너무 고생스럽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20년이 사실 그 기간으로 보면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관리를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무서운 거는 지금 환자분께서 무슨 빈뇨, 잔뇨감, 그다음에 혈뇨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시지만 이런 자극적으로 이제 뭐 빈뇨가 있다거나 잔뇨가 이거는 본인만 좀 불편한 거지 어떤 생명에 지장을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심각해져서 3단계로 이제 1단계, 2단계를 3단계로 가보면 소변이 막혀버려요. 막혀버리면 아예 이제 전립선 비대가 심해져서 요도를 막아버리면 그 소변이 역류를 해요. 신장으로 역류하게 되면 수신증이라 그래서 요독증이 걸리게 되죠. 그럴 때는 정말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을 가셔서 소변을 빼줘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사실 퇴행성 변화라는 거는 치료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리의 의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은 퇴행을 이미 한 거는 사실 젊음으로 되돌릴 수 없듯이 이 상태를 그나마 최대한 유지를 하는 게 환자분은 20년 동안 이 정도 유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확 좋아질 수는 없지만 금방 말했던 어떤 신장 증상이 수신증이 오지 않도록 일단 유지를 하시는 게 그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생활면에 있어서 보통 지금 자전거 타시는 문제가 굉장히 좀 본인은 즐겨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상당히 심각한 본인은 이제는 사실 안 하셔야 되는 행동이세요.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뭐 이 전립선용 무슨 이렇게 안장이 나오지만 그 안장이 이 항문과 성기 사이에 있는 회음열을 계속 압박을 하다 보면 그게 계속 자극이 돼서 더 전립선이 비대되는 그런 걸 조금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회음부 직접적인 압박을 안 하고 약간 경사지게 해서 그런 안장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환자분처럼 거의 20년 가까이 되셨던 분은 이제는 자전거 타는 걸 조금 삼가하시고 그다음에 또 전립선 비대에 대한 그 음식이 너무 기름지거나 뭐 튀겼거나 그다음에 육류 이런 게 결코 좋지가 않아요. 한방에서 그런 습열을 조금 조장하는 음식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름진 육류라든지 그다음에 자극적인 커피 그다음에 술 이런 거는 당연히 금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일단 심혈관계나 어떤 혈액 질환이 있으시면 그 혈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전신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쪽으로 가는 성기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 뭐 당뇨나 뭐 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을 갖고 계시면 그거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치료 방법을 앞에서 여러 원장님들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침을 사실 아까 말씀한 혈자리도 좋고 아니면 아까 말한 회음혈 있죠. 항문과 성기 사이에 있는 회음혈을 직접 자극하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굉장히 임상적으로 조금 보고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약침에는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약침을 직접 소염 장약을 하는 약침을 주입을 하면 그게 좀 염증이 나서 부어 있는 게 조금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한방 치료를 지금까지 받아보셨는지 뭐 아직 궁금하지만 일단 안 받아보셨으면 굉장히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침이나 약침요법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한약요법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전립선에는 무슨 약이 좋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절대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아래쪽, 하초 쪽, 신장 쪽을 따뜻하게 하고 보호하는 보신지제를 써서 그쪽으로 혈액순환이나 기혈순환을 좀 좋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혹시 음식을 뭐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순환장에 의해서 습열이 생겨서 그게 어떤 염증을 일으켰으면 습열을 제거하는 치료로 사실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거를 기혈순환이 안 돼서 혈어, 그래서 기체혈어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이제 한방에서는 어혈의 범주로 속하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어혈을 치는 그런 치료를 또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한방에서는 이 비위가 이렇게 기를 이렇게 좀 위로 올리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소화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기가 이렇게 가라앉아도 사실 이 비뇨기과 쪽으로 이렇게 부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때는 기를 올려서 소화기를 치료해서 기를 올려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적합한 한약 처방을 병행하신다면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증상을 개선할 수 있고 나쁜 아주 좀 심각한 단계까지는 악화되지 않은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성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마 지금 20년간 드신 약은 아마 항생제는 아니실 거고 그게 부어 있는 거를 좀 가라앉히는 그런 약일 것이고 한방에서 쓰는 한약하고 이 양방에서 쓰시는 소염제라는 이런 거하고 약간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양약은 부어 있는 그 자체를 그냥 깔아앉혀주는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한방에서는 왜 그게 부어 있게 될까? 부어있지 이거를 붓지 않도록 그 주변에 그 붓는 그 기전을 차단하는 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드셨던 약하고 한방 치료는 별개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